크레토스 대 손오공, 가장 강력한 신들 중 2명이 드디어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정말로 박빙의 승부가 될까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크레토스는 제우스의 반신반인 아들이며 한때 군인이자 스파르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명령 아래에서 일하며 그를 섬겼지만 아레스의 명령으로 인해 실수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유령인 크레토스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 그를 죽인 뒤 진정한 신의 자리에 올라 새로운 전쟁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크레토스는 신들을 죽이는 여정을 계속하며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 제우스와 모든 올림포스 신들에게 복수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크레토스는 노르드 신들의 세계인 노르웨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과 싸움도 그를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크레토스는 단순히 훌륭한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리고 게임 플레이 속 크레토스와 설정 속 크레토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에서는 크레토스가 바위를 들어올리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칼이나 화살 또는 잡목 같은 해골 전사들에게도 상처를 입죠. 가끔은 특정 상자조차 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신들을 직접 죽이고 있을 때조차도 꼭 세상이 뒤흔들릴 만큼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특히 마블 유니버스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크레토스의 로어를 갓 오브 워 세계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크레토스가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갓 오브 워의 우주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3가지 다른 세력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추신, 타이탄, 그리고 신들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원초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생기기 전에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말 그대로 빅뱅을 만들어냈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크라토스가 그들 중 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이아 말이죠. 대지의 어머니이자 최초로 존재한 존재였어요. 크라토스가 그녀를 죽였어요. 타나토스, 죽음의 원초적 의인화이자 우주 창조에 기여한 존재입니다. 크라토스가 그를 죽였어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그리고 크라토스가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티탄들은 원초신들의 자식들이죠. 티탄들의 왕인 크로노스처럼요. 키는 16,000피트, 무게는 7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이 티탄이 크라토스를 손가락으로 짓누르려고 했을 때 크라토스는 그걸 막아내고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수백만 톤, 수십억 톤의 힘을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협이죠. 크로노스도 원초신들과 우주를 뒤흔드는 전투를 벌였지만 그는 크레토스를 싸워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레토스는 또 해냈죠. 이번에는 그는 크로노스만큼 강력하고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임무를 맡은 타이탄, 아틀라스와 싸웠습니다. 아틀라스도 크로노스처럼 크레토스를 짓눌러 보려 했지만 크레토스는 그것을 막아내고 밀어냈습니다. 크로노스와 싸웠을 때처럼 말이죠. 잠깐만요.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아틀라스는 갓 오브 워에서 가장 강한 타이탄입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는 하데스와 포세이돈 2명의 힘이 필요했죠. 그는 자신의 어깨로 우주 전체를 떠받치고 그것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오브 워에서 하늘과 우주 전체는 실제로 무한하고 한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슈퍼맨이 무한한 페이지의 책을 들어 올렸을 때나 헤라클레스가 실제 하늘을 떠받쳤을 때처럼 단순히 무한을 떠받치는 것과 같은 위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크레토스를 짓밟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크레토스는 그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크레토스가 신들과 싸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특히 토르와 같은 강력한 노르드 신들과도 맞붙었습니다. 토르는 너무나 강력해서 요르문간드와의 전투로 인해 이그드라시의 나무가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무가 갈라질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그드라실은 단순한 나무 그 이상입니다. 이그드라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구조물로 그 존재만으로 모든 참조물을 지탱하며 노르스 신화에 담긴 무한한 우주들을 품고 있습니다. 토르는 요르문간드와의 싸움에서 그 나무를 산산조각냈고, 요르문간드를 자신의 탄생 이전의 과거로 주먹 한 방에 날려보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크레토스가 싸웠던 상대이며, 게임이 끝날 때 크레토스가 이기고 압도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데스 같은 신을 쓰러뜨리고 하데스의 영혼을 찢어낸 적도 있습니다. 발도르를 쓰러뜨린 것도 있습니다. 발도르는 단 3번의 주먹질로 세계뱀을 기절시킬 수 있는 인물이고, 크레토스는 제우스와 오딘마저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우주급 존재들과 스카이파더급 신들을 쓰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궁극의 신살자입니다. 손오공은 혼돈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 마법의 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후 그는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화과산에서 살았고, 결국 그들의 지배자로 선포되어 원숭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에서 그는 단순히 불로장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온갖 다른 힘과 능력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사실 여러 단계의 불로장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생불사의 알약을 먹었고 천상의 복숭아 정원 전체를 먹어치웠습니다. 이 천도복숭아 하나하나가 그에게 또 다른 불로장생의 층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생사부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의 불로장생과 더불어 손오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다른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상대의 능력도 복사할 수 있어 어떤 것도 그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는 능력을 복사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당신을 이길 겁니다. 그는 원하는 어떤 것이든 변신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어떤 것이든요. 그리고 또한 원하는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상상력에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무기든 만들 수 있고, 자신만큼 강력한 분신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의 복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각각의 털을 원하는 어떤 것이든 변형시킬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84,000 가닥의 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오공과 싸워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싸운다는 건 곧 84,000개의 분신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4,000명의 자신 복제본 혹은 심지어 당신의 복제본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단계의 불사성을 가지고 있고 싸움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손오공은 수백 명의 신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 위로 은하수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는데, 이 신화에서 은하수는 무한한 크기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손오공은 정말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천국의 모든 전사들을 물리친 후 그는 결국 부처님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본질적으로 불교 선전물로 불교 순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부처님에게는 패배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손오공과 내기를 했습니다. 만약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뛰쳐나갈 수 있다면 그 원숭이는 옥황상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죠. 손오공은 동의하고 하늘의 반대편 끝까지 뛰어봤습니다. 사실상 무한대였죠.
하지만 속임수는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열반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손바닥 안에 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손오공은 존재의 바깥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그래서 손오공이 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를 500년 동안 봉인해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풀려난 후 그는 한 불교 승려와 함께 순례를 떠났어요. 그 순례에서 손오공은 실제로 전보다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는 한쪽 어깨로 수미산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이는 사실상 무한한 우주 하늘을 떠받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오공은 그 여정에서 완벽함에 도달하여 불완전한 열반, 즉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개념과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현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은 신의 영역과 무형의 영역보다도 위에 있는데 이 두 영역조차 이미 물질성과 차원을 초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아우터 버설급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정의 마지막에 손오공은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한 열반에 도달해서 손오공은 더욱 강력해졌어요. 손오공은 존재하는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에요.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 위에 있고 생명 위에 있고 죽음 위에 있습니다. 그는 전지하고 편재하며 전능합니다. 그는 손오공, 투전승불이며 아마도 모든 허구 속에서 가장 사기적인 캐릭터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크레토스는 신들과 죽지 않는 존재들을 죽이는데 확실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을 가로막는 거의 모든 불멸의 존재들을 쓰러뜨렸고 그 모든 순간을 거의 다 즐겼습니다. 그래서 갓 오브 워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른 힘의 단계, 즉 세력 구분이 있습니다. 원초신, 타이탄, 그리고 올림포스의 신들이 있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원초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생기기 전에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구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말 그대로 빅뱅을 만들어냈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놀라운 건 크라토스가 이들 중 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는 가이아, 즉 대지의 어머니까지 죽였죠. 가이아는 갓 오브 워 이야기에서 최초로 존재한 존재로 모든 원초신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 신들조차도 우주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가이아는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편재하는 존재로 모든 시간에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미래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크레토스는 그녀와 제우스를 동시에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인 원초신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또한 죽음의 원초적 의인화인 타나토스와 싸워서 그를 죽였어요. 이 녀석도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고 원초신들의 전쟁에서 싸웠으며 심지어 자기만의 차원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서 크레토스가 그를 죽이고 있어요. 물론 힘든 싸움이었죠. 크레토스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원초신 중 하나였고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의 화신이었죠. 이 싸움이 결코 쉬울 리가 없었죠. 이 전투는 모두가 크레토스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싸움 중 하나였어요. 이때 제우스는 실제로 크레토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를 여러 세계를 파괴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미친 사실 알고 싶으세요? 타이탄들과 신들은 원초적 존재들과 같은 수준에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원초적 존재들을 대신한 존재들이었어요. 타이탄들은 원초적 존재들의 자손이며 황금시대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창조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시기에는 타이탄들이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것도 크로노스의 아들이 일어나 그들을 무너뜨리고 올림포스의 질서를 세우기 전까지였죠. 그리고 크레토스가 싸워서 이긴 타이탄들도 몇 명 있어요. 심지어 아틀라스처럼 몇몇은 죽이기도 했죠. 우리가 아까 이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갓 오브 워에서 가장 강한 타이탄이에요.
한 손으로 지구를 떠받칠 수 있었고 우주의 모든 무게를 등에 짊어지는 임무를 맡았죠.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가더부어에서 우주, 코스모스는 말 그대로 무한해요. 우리 우주처럼 무한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도 크레토스가 그를 막아냈어요. 그는 크레토스를 이길 수 없었죠. 그리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타이탄의 왕이자 시간의 화신이며 이 황금 시대의 우주의 지배자였죠. 그리고 그는 우주의 화신인 우라노스를 쓰러뜨리고 그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었던 장대한 전투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전투는 처음에 우주를 창조했던 원초적 존재들 간의 싸움과 비슷했죠. 그리고 있잖아요. 크로노스가 우주를 초월하는 힘을 가진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였던 것처럼 크레토스도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크레토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들, 즉 타이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신들은 우주를 지배하고 모든 반대 세력을 그들의 발 아래 짓밟을 운명이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복수와 부모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결국 타이탄의 시대를 끝내고 올림포스의 통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천년 동안 신들은 창조물을 지배하며 자연과 질서의 근본적인 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크레토스가 나타났습니다. 크레토스는 많은 신들을 쓰러뜨렸지만 하데스, 포세이돈, 그리고 제우스라는 3대 신을 무너뜨린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데스는 가도보어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신입니다. 그는 아틀라스의 영혼까지 삼켜 그의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데스의 힘은 그가 삼키는 영혼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크레토스는 대전쟁이 끝난 수세기 후에 하데스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토스가 싸운 하데스는 하데스가 아틀라스와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데스는 결국 크레토스의 영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되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크레토스는 하데스가 삼켰던 다른 모든 영혼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두 번째로 강력한 신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한 방에 타이탄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크레토스가 먼저 포세이돈을 찾지 않았다면 그는 가이아 자신까지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우스, 가도보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번개 한 방으로 가이아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의 분노만으로도 온 우주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올림포스의 검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타이탄들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것은 인피니티 건틀릿과 비슷합니다.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대단하죠? 하지만 제우스는 그 칼날에 2번이나 찔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우스가 강력하다는 거죠. 있잖아요. 크레토스가 그를 죽였어요. 크레토스가 그를 이겼죠. 크레토스는 계속해서 우주급 존재들, 심지어 우주를 초월한 존재들까지도 이기고 있어요. 처음에 우주를 창조한 신들과 존재들까지도 크레토스가 이겼어요. 그리고 크레토스는 그 모든 존재들을 이기고 있어요. 그는 말 그대로 그들의 파멸이에요. 그리고 크레토스가 노르드 세계로 넘어갔을 때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노르드 신들은 최소한 우주급 존재들이에요. 토르는 전투 중에 예그드라시를 산산조각 내면서 무한하고 한계 없는 세계들을 부수고 있어요. 오딘이 처음에 모든 영역과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크라토스는 그들을 손쉽게 압도하고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잠은 여기서 정말 대단한 전적을 가진 남자와 맞서게 되는 거죠. 크라토스는 정말 괴물 같은 존재예요. 특히 그 캐릭터와 세계관에 얽힌 설정까지 고려하면 말이죠. 가도부어는 정말 강렬하죠. 크라토스는 우주급 존재들, 심지어 우주를 초월한 존재들까지 꾸준히 쓰러뜨리고 있죠. 하지만 손오공은 죽지 않는 게 특기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죽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는 여러 겹의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를 더 강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크라토스만큼이나 인상적인 전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신들을 물리치고 온갖 능력을 다 지녔고 무한한 영역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서유기의 끝에서 손오공은 완벽함과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그는 크라토스의 손이 닿지 않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손오공은 막 열반의 자녀 단계에 도달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개념을 초월한 것이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아우터버설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열반조차도 이미 신의 영역과 무형의 영역을 뛰어넘었고 이는 이미 필멸의 영역들보다 위에 있고 그것마저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오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한 열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열반에 있는 존재들은 완전한 열반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혼란스러운 건 알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무한한 우주와 세계 위에 그 위에 다시 무한한 우주와 세계가 겹겹이 놓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오공이 부처가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재하고 전지전능하며 사실상 허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크레토스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이 싸움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손오공은 크레토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초월합니다. 그는 단순히 전능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멸이며 죽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4,000개의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신들은 진짜 손오공만큼 강력해서 크레토스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손오공이 여기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생각과 감정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만큼 오래 남아서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매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